신병 민재는 훈련소에서 보낸 2달간의 고된 시간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사흘간의 짧은 휴가였지만 민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리고 편안한 자신의 침대에서의 숙면까지. 군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민재는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민재의 모습은 전형적인 이등병 그 자체였습니다. 고향의 냄새와 자유로움을 뒤로하고 다시 긴장된 군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열차 출발까지 1시간 남았군. 민재는 시계를 확인하며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개찰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지하철 플랫폼은 한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시선을 돌리자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잠깐 멈춰 상황을 살피다가 이내 자신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복잡해진다는 도시인의 냉정함이 그곳에 있었죠. 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휴가의 마지막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부대로 복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각하면 영창을 가거나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쳤죠. 하지만 민재의 발걸음은 이미 노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는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은 의식은 있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게다가 손에는 약봉지를 꼭 쥐고 있었죠.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에서는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공장, 시식, 제품 검사. 민재는 즉시 영무원을 불러 응급 상황임을 알렸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대 복귀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저 노인이 걱정됐어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할아버님, 제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민재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구급차에 실려갈 때까지 곁을 지켰죠. 민재의 휴가 마지막 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민재는 노인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열차 시간을 놓친 상태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에 늦으면 큰 문제가 될 터였죠. 어쩔 수 없지.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 안내소로 향했어요. 다행히 1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표를 바꾸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대에 전화를 걸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고 소대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네, 소대장님. 응급 상황이 있어서. 네, 다음 열차로 바꿨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대장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신과 실망감이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얹혔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열차 안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재는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중얼거리던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시식이란 단어가 떠오르자
민재는 문득 TV에서 본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달려 부대가 있는 도시로 향했어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통금 시간을 2시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대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소대장과 함께 선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재 이등병 복귀했습니다. 민재는 군기 바른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어요. 소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멋진 핑계를 대셨네요, 이등병. 노인을 구했다?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인은커녕 노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행동한 것이 전부였죠. 없습니다. 영창행은 면했지만 앞으로 한 달간 외출 금지에 추가 근무다. 이등병이 좋아하는 도움 주기니까 부대 화장실 청소도 맡아라. 민재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선임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 멋대로인 후임으로 비치는 것 같았죠. 소대장실을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선임 한 명이 민재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첫 휴가부터 이렇게 튀어? 우리 부대가 그렇게 널널해 보이냐?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날 밤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누운 민재는 생각했어요. 좋은 일 한 건데 왜 나만 손해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노인이 걱정되었습니다. 무사히 치료를 받고 있을까? 가족들은 찾았을까? 그렇게 민재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그가 모르는 사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한우식품의 비서팀과 가족들이 실종된 회장님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기상해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변기를 닦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야, 김민재. 여기 좀 제대로 닦았어? 순찰을 돌던 병장 하나가 막 청소를 끝낸 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재는 억울함을 꾹 누르고 다시 그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죠. 역시 군기 빠진 애들은 다르네. 뭐, 노인 구했다며? 사회에서는 영웅인데 여기서는 그냥 군기 빠진 이기주의자야. 민재의 귀에 이기주의자라는 단어가 꽂혔어요. 어떤 면에서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죠.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민재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 같이 어울리던 동기들도 왠지 거리를 두는 듯 했어요. 문재아와 어울리면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저기, 민재아. 같은 생활관의 동기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실 네가 한 일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기는 군대잖아. 개인의 판단보다 규율이 중요한 곳이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알아, 고마워.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그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할 거야. 민재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훈련은 유독 힘들었어요. 선임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더 열심히 뛰고 더 큰 소리로 구령을 외쳤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치 표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김민재 이등병, 그 자세로 어떻게 적과 싸울 거야?
다시 부대 생활 내내 모범적이었던 민재였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뒤틀려 보였어요. 세상이 자신을 등지고 돌아선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점호 전 민재는 잠시 혼자 부대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어요. 멀리 보이는 민간인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노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사히 가족들을 만났을까? 문득 궁금해졌죠. 그때 민재의 귀에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초소에서 근무 중인 선임이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우식품 김태우 회장, 실종 3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김태우 회장은 사흘 전 외출 중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었다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재의 귀가 쫑긋 섰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김태우 회장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도움을 준 시민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노인이 한울식품의 회장이었다고? 그가 도운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중 한 명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했던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오너, 공장, 시식, 우리 제품. 모두 한울식품 회장이 할 법한 말들이었죠. 민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여전히 그를 차갑게 대했지만 이제 민재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이 도운 노인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VIP 병실에서는 한울식품의 김태우 회장이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젊은 군인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실. 침대에 누운 김태우 회장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의식은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창가에는 화려한 꽃다발들이 가득했고 방 안에는 비서와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장의 회복을 기뻐하는 분위기였죠. 아버님,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됐는지 장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구나. 내가 길을 잃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젊은이, 군복 입은 젊은이가 나를 도와줬어. 김태우 회장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또렷한 기억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군인이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비서실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태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키가 크고 눈이 맑았어. 그리고 군복. 휴가 나온 것 같았어. 내가 쓰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는데 그 아이만 멈춰섰지. 김태우 회장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오랜 사업가 경력 동안 진정성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치매가 찾아와도 변하지 않았어요. 찾아야 해. 그 아이를. 은혜를 갚아야지. 김태우 회장의 단호한 말에 비서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확인, 목격자 수소문, 군부대 연락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우 회장은 병실에서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의 발견 소식과 함께 실종 경위는 아직 미스터리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김태우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군생활하던 부대가 어디였지? 비서실장이 즉시 대답했어요.
육군 제3사단 7연대였습니다. 김태우 회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군 생활이 떠오른 듯 했어요. 그 부대에 우리 한울식품 간식을 보내자 전량 무제한으로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량이요? 어떤 품목을 원하시는지. 김태우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다 보내. 과자, 음료, 컵라면, 냉동식품. 우리가 만드는 거 다. 특히 신제품도 넣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김태우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평소 그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었죠. 비서실장. 네, 회장님. 그 부대에서 최근에 휴가 나갔다 돌아온 병사들 명단을 확인해봐. 특히 복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병사가 있는지. 김태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치매 증상이 있지만 사업가로서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운 그 젊은 군인이 혹시 문제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있었죠. 비서실장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 국방부 강민호 과장님과 통화 좀 부탁드립니다. 한울식품 비서실장입니다. 한편 민재가 있는 부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장실 청소와 추가 근무에 시달리는 민재였지만 어제 들은 뉴스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어요. 자신이 도운 노인이 정말 한울식품의 김태우 회장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을 기억할까? 오전 훈련이 한창일 때 부대 정문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광경에 병사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중대장이 갑자기 나타나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모두 식당으로 집합.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곧 질서정연하게 식당으로 향했어요. 민재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병사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과자와 음료, 컵라면, 아이스크림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울식품의 제품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진짜 실화냐?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중대장이 앞으로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울식품 김태우 회장님의 특별 선물이다. 앞으로 한 달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맘껏 즐기도록.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노인이 한울식품의 김태우 회장이었고 이것은 그분이 보낸 선물이란 말인가? 혹시 자신을 기억하고 보낸 것일까? 식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해적처럼 한울식품 제품들을 둘러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울식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로 그들의 과자와 라면은 모든 한국인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거 봐. 아직 시중에 안 나온 신제품도 있어. 한 병사가 알록달록한 포장의 과자를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저마다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특별 지원이니 정해진 시간에 맘껏 즐기도록. 단 훈련과 근무에 지장 없게. 알았나? 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재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민재. 너 진짜 뭐냐? 민재가 돌아보니 평소 그를 괴롭히던 선임 서진우 병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미소를 띠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거 다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정말로 내가 김태우 회장 구했어?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서진우 병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 민재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그 노인이 한울식품 회장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민재가 말을 더듬자 서진우 병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방금 중대장님이 나한테 말해줬어. 한울식품 측에서 연락이 왔대. 내가 회장님을 도와줬다면서?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이 온 거라고.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중대장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노인이 김태우 회장이 맞았고 자신을 기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쓰러진 분을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야, 겸손하기는. 그래서 복귀 시간에 늦은 거였구나? 진짜 대단하다. 서진우 병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재를 군기 빠진 이기주의자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다른 병사들도 민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까지 그를 피하던 동기들까지도 말이죠. 민재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 간식 타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병사들은 일과 후 자유시간에 식당에 모여 한울식품 제품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아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재야, 진짜 대박이다. 너 덕분에 우리 부대 전체가 천국이 됐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냥 우연이었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니, 누구나 그러진 않아. 다들 몰랐지만 난 그날 내가 복귀하는 거 봤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재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김태우 회장의 건강은 어떤지 걱정됐죠. 밤 생활관에 누워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다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임들의 두 얼굴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김태우 회장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이튿날 아침, 민재가 여전히 담당하고 있던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소대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민재 2등병. 네, 소대장님. 민재는 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경례를 올렸어요. 자네에 관한 연락이 왔다. 한울식품 비서실에서.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어요. 김태우 회장님께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내일 오후에 회사 측 사람들이 자네를 데리러 올 예정이야.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태우 회장님이 직접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자네 처벌은 취소하겠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출 금지와 추가 근무, 화장실 청소 등의 처벌이 모두 취소된다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소대장은 가볍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문득 멈춰서서 다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2등병. 네, 좋은 일 했구나. 자랑스럽다. 소대장의 진심 어린 말에 민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소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재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한울식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선임 최병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내일 김태우 회장 만나러 간다며? 큰일 났네, 우리 민재.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최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자네 취업시켜달라고 하면 어쩔래?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데? 민재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 그냥 군 복무 마치고 대학 다시 다니려고요. 하긴 너무 앞서 생각할 필요 없지. 내일 가서 회장님께 인사나 잘 드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김태우 회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군복 대신 외출복을 갖춰 입었어요.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한울식품 측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긴장되냐? 소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재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큰 회사의 회장님을 만난다는 게 처음이라. 걱정 마. 자네가 한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대로만 있으면 돼. 소대장의 위로가 민재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어요.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 민재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재 이등병님이십니까? 한울식품 비서실장 박준호입니다. 민재는 긴장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태우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민재는 소대장에게 가볍게 경례를 하고 차에 올랐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자 낯선 고급스러움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자리에 앉아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께서 이등병님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드물죠. 특히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재는 생각에 잠겼어요. 단 며칠 사이에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대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을 만나러 가고 있다니 말이죠. 회장님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호전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지만 이등병님에 대한 기억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 계시더군요. 그 말에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남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의 한울식품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비서실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회사에 방문한 것이 흔한 광경은 아니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의 안내로 민재는 특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입니다. 비서실장이 격려했지만 민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은 민재를 소파에 앉히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회장님께 이등병님이 도착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가고 민재는
혼자 남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한우식품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김태우 회장부터 회사의 성장 과정을 담은 기록들이었죠. 그 중에는 군복을 입은 김태우 회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 앞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50여 년 전 민재와 비슷한 나이였을 김태우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태우 회장도 지금의 민재처럼 군 생활을 했겠구나 싶었어요. 비서실장이 돌아와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등병님, 회장님께서 만나보자고 하십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비서실장을 따라 회장실로 향했어요. 넓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서 계신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아, 자네구만. 날 도와준 그 젊은이. 김태우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모습으로 인사를 올렸어요. 김민재 이등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태우 회장은 민재에게 다가와 가까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감사함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앉게나. 이야기 좀 나누세. 민재는 김태우 회장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민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참 고마워. 민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말일세, 자네가 나를 도왔다가 부대에서 곤란해졌다고 들었네? 내가 미안하이. 민재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상황이 김태우 회장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별 문제 아니었어요. 김태우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한 청년이구만. 내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자네가 복귀 시간에 늦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군. 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가슴이 아프네. 민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내 제안이 있네. 자네의 군 생활이 끝나면 우리 회사에 와보지 않겠나? 자네 같은 청년이 필요하이.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한우식품의 회장이 직접 취업 제안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태우 회장은 민재의 망설임을 보고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보게. 중요한 건 자네의 앞날이니까. 그때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김태우 회장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민재 군,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겠네. 하지만 내일 내가 자네 부대로 직접 방문하려고 하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일세. 민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대로요? 그렇네. 내가 젊은 시절 그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 오랜만에 방문해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네 전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비서실장이 민재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부대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국방부의 허가를 받았고요. 민재는 그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민재가 속한 부대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김태우 회장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대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연병장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병영식당은 특별히 청소되었죠. 김태우 회장을 위한 환영식이 병영식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니까요.
김민재 이등병. 중대장이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는 긴장한 모습으로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네, 중대장님. 오늘 김태우 회장님이 방문하신다. 자네가 직접 모시게 될 텐데 준비는 됐나? 민재는 입을 약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가 직접 김태우 회장을 안내한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준비라뇨? 긴장할 것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부대를 안내해드리면 돼. 자네가 그분을 도왔으니 가장 적합한 인물이지.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대장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연락받았는데 대령님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대. 자네가 한 일이 대단하다는 걸 알아주신 거야. 부대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민재에게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단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군기 빠진 이기주의자로 낙인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부대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정문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맨 앞차에서 김태우 회장이 천천히 그러나 의외로 힘찬 걸음으로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몇몇 임원들이 따랐죠. 대대장과 중대장이 먼저 나가 김태우 회장을 맞이했어요. 격식에 맞는 인사를 나눈 후 민재가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김민재 이등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태우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민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구만. 오늘은 내가 자네 집으로 찾아온 셈이군. 김태우 회장의 편안한 말투에 주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민재는 김태우 회장을 안내하며 부대 시설들을 소개했습니다. 생활관, 훈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영식당으로 향했어요. 병영식당 문을 열자 안에는 부대원 전체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태우 회장이 들어서자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김태우 회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답례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50년 전 이 부대에서 저도 여러분처럼 군복을 입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요. 그때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네요. 모든 병사들이 김태우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자신의 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나눈 후 민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용감한 청년 김민재 이등병 때문이죠.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어요.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기를 잃고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달랐어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알면서도 저를 도왔죠. 아마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재의 행동을 모르던 이들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재 군 같은 청년이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정의롭고 타인을 진심으로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이죠. 김태우 회장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한울식품의 로고가 새겨진 금색 배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공로자에게만 수여하는 특별 배지입니다. 지금까지 단 15명만 받았지요. 오늘 민재 군이 16번째 수상자가 됩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김태우 회장이 직접 그의 군복에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순간 병영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민재는 벅찬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인정을 받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겸손하기까지 하구만.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네. 이어서 김태우 회장은 특별히 준비해 온 한울식품의 신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병사들은 신제품 시식 기회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분위기는 점점 축제처럼 바뀌어 갔죠. 시식 시간, 김태우 회장은 특별히 민재를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과자와 음료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 군, 실은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네. 그날 길을 잃은 것도 그 때문이었지.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김태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우 회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네를 만난 덕분에 희망을 느꼈다는 거야. 희망이요? 그래. 세상에 아직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됐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낯선 노인을 도와준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 아니겠나? 민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태우 회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대대장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김태우 회장님의 방문을 기념하여 우리 부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재 이등병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치하하여 특별휴가 7일을 수여합니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동기 준호가 그의 등을 두드렸어요. 대박이다, 민재야. 넌 이제 우리 부대의 영웅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부대에 문제아였던 자신이 이제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영웅이 되었다니. 그는 감격에 겨워 머릿속으로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어요. 역시 옳은 일을 한 것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반 후 한겨울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저녁까지 단 일주일 군복무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었죠. 버스에 몸을 기대며 민재는 지난 군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김태우 회장의 방문 이후 민재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대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선임들도 그를 다르게 대했죠. 특별 휴가를 얻어 집에 다녀온 후에는 후임병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김태우 회장이 자신을 믿어준 만큼 모범적인 군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부대에 도착한 민재는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그의 침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울식품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와, 한울식품에서 온 거야? 동기 준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중한 글씨체로 쓰인 초대장이 들어 있었죠. 김민재님의 전역을 축하드리며 한울식품 본사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저녁 다음 날 오전 11시 김태우 회장 드림. 민재의 가슴이 설렜어요. 김태우 회장님이 자신의 저녁 날짜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 민재야. 너 정말 인생 역전했구나. 준호의 말에 민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동안 김태우 회장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고 치매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저녁과 동시에 초대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저녁 증서를 받고 마침내 군복을 벗었습니다.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준호와의 이별은 더욱 감상적이었죠. 민재야, 사회에서도 잘 지내. 우리 연락 자주 하자. 그래, 준호야. 너도 남은 군 생활 잘 마무리하고. 민재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이등병 시절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었던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고 한울식품 본사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방문했던 그 웅장한 건물이 이제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비서실장 박준호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재 씨, 저녁을 축하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로 민재는 김태우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태우 회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재 군, 드디어 전역했구만.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김태우 회장은 민재를 가까이 앉히고 차를 권했어요. 그의 모습은 1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또렷했고 말투도 힘이 있었죠. 민재 군, 전역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민재는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일단 대학교에 복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할 생각이고요. 김태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이야. 하지만 내게도 제한이 있네.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재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한울식품 장학생 프로그램 제안서였습니다. 우리 한울식품에서 새로 시작하는 장학 프로그램이야. 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방학 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지.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 입사의 기회도 있고.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저에게요? 그래. 자네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었으면 하네. 김민재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어떻겠나? 민재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기회가 주어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김태우 회장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덕분에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으니까. 치매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게 되었고, 김태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민재를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자네가 그날 나를 도와준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꿨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네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 김태우 회장은 민재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일반 직원들이 먹는 곳이 아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신제품 시식장이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접 시식하고 검사한다는 거지. 자네와 함께 오늘의 신제품을 맛보고 싶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울식품의 신제품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민재는 솔직한 의견을 말했고 김태우 회장은 그의 감상을 진지하게 들었죠. 역시 젊은 세대의 의견이 중요해. 민재 군, 자네의 솔직한 피드백이 우리 제품을 더 좋게 만들 거야. 시식을 마치고 김태우 회장은 민재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장학생 프로그램과 별개로 학교 다니는 동안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내 특별 보조로 일해보지 않겠나?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나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조언해주는 역할 말이야. 민재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민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하늘은 맑았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 김태우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여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민재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구나. 그날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자신의 결정이 결국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밝은 햇살 아래 김민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